아무도 없는 데서 수업하려니까 좀 뻘쭘하긴 한데요.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수업했던 내용이 탄화수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때 지방족 탄화수소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는데요. 지방족 탄화수소 말고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놈들이었습니다. 이런 놈들에 대해서 이제 길쭉한 사슬형입니까? 아니면 한 바퀴 고리 돌아올 수 있는 탄소가 한 바퀴 고리 도는 고리형입니까를 얘기했고요. 사슬형 탄화수소에 대해서도 포화인 것과 불포화인 놈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물론 고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이제 방향 쪽인데요. 결국엔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젠이라는 물질은 예전부터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근데 실험식을 보니까 탄소, 수소가 1대1로 있는 것을 발견했더라고요. 탄소하고 수소가 1대1로 있었습니다. 벤젠. 근데 얘의 생김새가 어땠습니까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술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얘기된 것이 일단 불포화이긴 한데 얘는 쉽게 첨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억지로 하면 첨가가 되긴 되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불포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 불포화탄소인 벤젠이라는 놈이 왜 첨가 잘 안 되고 그나마 치환이 좀 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케플레르 사람이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중 단일 그리고 여기 수소 만약 이렇게 한 형태였다면 이게 쉽게 이중계가 풀어질 수 있겠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명구조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면서 단일 이중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서 쉽게 첨가가 되지 못해요라는 식으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결합 길이가 한 중간쯤 되는 결합 에너지가 중간쯤 되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일결합하면서 남아있는 전자성들끼리 전체적으로 파이본딩하는 그런 걸로 벤젠을 소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벤젠 같은 경우에는 첨가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쉽게 일어나지는 않다 했죠. 그래서 요 벤젠이 수소 3개 붙여서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첨가가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수소 너 나와 내가 다른 거 들어갈게 하는 놈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틸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알킬화 반응이라든지 염소 같은 게 들어가는 할로젠화 반응이라든지 술풍기가 들어가는 술포화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트로화 반응 이런 것들이 수소 나와 다른 거 들어갈게 하는 치환 반응이에요. 그래서 치환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더라는 것보다 첨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이런 벤젠고리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납탈렌 3개 있으면 안트라센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염소 2개가 수소 대신 염소 2개가 취한되면 이성질 종류가 몇 가지 나오냐 하는 것들로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놈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방향탄화수소를 제시해봤고요. 방향탄화수소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원소도 들어갔잖아요, 그지? 근데 메틸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탄소에 탄소만 들어가는 거,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놈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벤젠고리에 CH3 이렇게 있으면 톨루엔이라는 얘기입니다. 벤젠고리에 메틸기가 2개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이거는 크실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크실렌은 메틸기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성질 3가지가 나오죠. 오르소 크실렌, 메타 크실렌, 그리고 파라 크실렌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파라 쪽이 탄소가 양쪽에 있으면서 전체적인 쌍점월의 조각을 줄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소가 좀 더 끓는 점이 더 높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향탄화수소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실상 방향탄화수소 이 유도체를 크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할 것은 이 탄소의 유도체입니다. 유도체라 불러주는 놈은 탄소, 수소 말고도 다른 거, 특히 산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을 탄화수소의 유도체로 표현하는데요. 이 유도체의 큰 아웃라인 한번 그려볼까 하겠어요. 유도체는 크게 알킬기에 하이드로시가 붙었습니다. 알코올이라는 힘을 쓰네요. 알킬이 뭡니까 하네요. 우리가 사슬형 포화탄화수, 즉 알칸, 요즘은 이제 알케인으로 발음한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CN이면 HEN 더하기 2, 탄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수소가 맥스 들어가는 게 2N 더하기 2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수소가 하나 빠진 거, 다시 말하면 CN이면 HEN 더하기 1만 되는 요게 알킬기입니다. 그래서 CH3 메틸기가 오겠네요. C2H5 에틸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C3H7이면 프로필기, 뷰틸기, 펜틸기, 핵실기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놈들을 이름을 기본적으로 알코올이라고 하겠어요. 탄소 개수가 같은 놈이었다면 R과 O에 R' 썼을 때 에테르 요 둘이가 서로 이성질체 관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탄소수가 같다는 전제조건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영어 발음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에테르라는 놈을 뭐 이서, 에서 뭐 이런 발음으로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발음할게요. 에테르.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발음하는지 그게 맞춰서 이서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이 알코올이 수소 원자 2개 빠지는 산화 과정을 거치면 RSCOH 이러면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옛날에 그냥 발음 편하게 알데히드였는데 어쨌든 알데하이드 되겠네요. 역시 이놈과 서로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고 하는 놈이 RSCO R' 개통됩니다. 또 한 번 더 산소를 더 들어오는 산화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렇게 하면 카복시산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세트산과 같은 카복시산 이름대로 산성물질입니다. 역시 서로 이성질적인 이름이 R에 CO, O에 R'이면은 에스테르 결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발음을 에스테르 말고 에스터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폴리에스테르 설명할 때 그 에스테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분자 만들 때 축합할 때 꽤 중요하게 다루는 놈이 바로 이 놈이 되겠습니다. 일단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화되는 라인, 서로 이성질의 관계에 있는 라인들입니다. 물론 에테르가 산화돼서 케톤이 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코올 중에 2차 알코올이라는 놈을 산화시키면 케톤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엔 우리가 알코올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이제 명명하는 방법.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탄화수소 유도체도 워낙에 중요하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명명해 볼래? 그리고 그놈들 성질은 어떠니 하는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명명하기 앞서서 이 알코올의 종류를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이거는 OH, 하이드록실 개수에 따라서 1가 알코올, 2가 알코올, 3가 알코올 등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드록실이 1개 있어요,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반면 OH에 붙은 탄소에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또는 알킬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에 대해서 여기 알킬의 개수에 따라서 알킬 수에 따라서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 이렇게 따집니다. 하이드록실 개수다 보니까 얼마든지 1가, 2가, 3가 말고도 4가, 5가, 6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1가 알코올은 하이드록실에 메틸기가 붙었습니다. 메탄올이 되겠죠.
하이드록시에 에틸기가 붙었네요. 예, 에탄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1가 알코올입니다. 2가 알코올은 맞습니다. 하이드록시가 2개 붙어야 돼요.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놈입니다. 뭐 글라이콜 이렇게 혀를 좀 굴려도 상관없겠네요. 에틸렌 글라이콜. 이거 주로 부동액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3가 알코올은 하이드록시가 3개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글리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 개수가 1개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 1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가, 2가, 3가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1차, 2차, 3차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1차 알코올은 하이드록시 붙은 탄소에 알키리가 하나만 있습니다. 2차 알코올은 알키리가 R1, R2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기 수소가 되겠죠. 3차 알코올은 하이드록시 붙은 탄소에 R1, R2, R3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두 차이는 이 1차, 2차, 3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면 1차는 수소 원자 2개 빼는 과정에서 알데하이드를 만듭니다. R1에 탄소 나중에 수소 원자 빼는 건 이렇게 수소 2개가 빠집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게 1차 알코올의 수소 2개 빼는 산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이용하는데 역시 똑같이 수소 2개 빠지죠. 또다시 산화시킵니다. 그렇게 수소 2개 빼지면 2개의 수소가 빠지면 여기는 R1, CO 에 R2 그래서 이놈은 케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반면 얘는 수소 빼는 산화는 수소 2개 빼지는 산화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접 불 땡기는 연소시키는 산화는 일어나도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차이, 1가, 2가, 3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명명하는 법은 알칸에다가 예전에는 옛날에는 알칸이라고 부르고 최근 들어서는 알케인 이렇게 하는데 옛날 이름대로 알칸에다가 뒤에 O를 붙이면 그 명명법이 됩니다. 탄소가 한 개일게요. 그러면 CH3 메틸기에 OH 붙었잖아요. C2 탄소 2개입니다. C2H5 에틸기에 하이드록시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CH4 메탄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썼어요. 지금은 메테인이라고 합니다만 C2H6 에탄이라고 부르죠. 요즘에야 에테인을 부른다 했죠. 그래서 그대로 메탄에서 붙여서 메탄올, 에탄에서 붙여서 에탄올 이렇게 발음합니다. 뭐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이렇게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만요. 그럼 얼마든지 여기서 메탄을 에탄을 썼죠. 얼마든지 C3H C3 탄소 3가 되면 C3H7 하면서 프로판올 이런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1차 알코올의 얘기들 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한데요. 일단 얘는 수소계라고 합니다. 화학 투 정도에서 이제 분자 간에 인력하면서 꽤 강한 수소계 함량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예, 메탄올 끓는 점이 약 68도, 에탄올이 78도 정도 되는 끓는 점이 꽤 높아요. 물보다 끓는 점이 낮지 않겠냐 하는데 뭐 분자가 비슷한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분자가 비슷한 분자 같은 이성시제 에틸에 비하면 훨씬 더 끓는 점이 높죠. 그래서 에탄올이 끓는 점은 78도씨인데요. 디메틸 에테르 나중에 그 에테르는 똑같은 분자의 식을 가집니다.
그놈은 근린점이 이미 상호에서 기체 상태예요. 근린점이 뭐 20도인가 15도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게 훨씬 더 높아졌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소계 압력을 가져요. 근린점이 꽤 높다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H3 여기다가 OH에다가 금속 나트륨 집어넣으면 CH3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지? CH3O에 Na 플러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알코올의 특징은 카복시산과 에스테르 결합을 해주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이걸 많이 여겨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폴리에스테르 섬유 만들 때, 고분자 만들 때 이런 놈들을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놈들끼리 수소 원자 2개 빠지는 산화 과정을 거쳐서 알데하이드가 되겠다는 거죠.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요 놈 2개가 빠지면서, 수소 2개 빠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름은 폼 알데하이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놈도 산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수소 원자 2개가 빠지겠네요. 요 C2H5는 이쪽에 뭐 CH3는 쓴 것을 뽑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수소하고 이놈의 수소가 빠져요. 그래서 CH3, COH 이러면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요 각 알코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1차 알코올 산화시키면 뭐가 된다? 알데하이드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C3H, C7OH 하잖아요. 예, 프로판 O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수소 원자 2개 뺄게요. 여기 수소 2개 빠지는 거죠. 그러면 C2H5 하면서 COH 프로판 R이라고 불러주는 프로필 알데하이드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이런 놈도 있네요. 하이드로시 붙은 탄소가 있고 여기에 CH3, H 이렇습니다. 두 개씩을 쓰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체죠. 이것도 탄소가 3개니까 얘도 프로파놀이에요. 그럼 얘가 수소 2개 빠지면 어떻습니까? 근데요. 예, 요놈 빠지겠죠. 그러면 CH3와 COCH3가 됩니다. 얘는 케톤 물질입니다. 메틸기가 2개 있다 해서 다이메틸 케톤 이렇게 써도 되고요. 탄소수가 3개인 케톤입니다. 탄소수 3개니까 프로판 온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지중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은 바로 아세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놀은 아이소프로파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즉 2개 이성체죠. 필요하다면 노말 프로파놀 써도 되겠습니다. 아이소프로파놀은 얘는 하이드로시 붙은 탄소에 알키리아 2개 있다 해서 얘는 2차 알코올입니다. 얘는 물론 얘는 1차 알코올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알키리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1차 알코올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겠고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케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지만 3차 알코올은 수습되는 산화 과정은 일어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직접 연소되는 산화 과정은 일어나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로판 R과 프로판 온 요 둘은 알데하이드와 케톤은 탄소수가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뭐다? 이성주체다 할 수 있죠. 똑같은 프로파놀과 아이소프로파놀을 수소 2개 뺐던 것과 똑같으니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알코올에서 계속 파생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폼알데하이드가 산소 한 개 더 집어넣는 산화 과정이 생기면 HCOOH라 불러주면 폼산, 옛날에 폼산이라고 불렀는데요. 폼산 또는 관용물 개미산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벌이라든지 개미에 있는 그런 산성물질이에요. 폼산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산화 과정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아세트산이라는 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카옥산과 알코올이 서로 만나면 물 빠지는 탈수 반응을 통해서 에스테르가 되는데요. 물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물이 빠질 리는 없죠. 진한 황산과 같은 강력한 탈수제가 필요하겠네요. 진한 황산과 같은 탈수제를 통해서 에스테르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홍산과 메탄올을 준비해봤습니다. 폼산과 메탄올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물을 빼는데요. 빠지는 물을 보니까 이렇게 빠져요. 진한 황산과 같은 강한 탈수제를 통해서 가열하니까 그래서 HCO, OH, CO5에 CH3 이러면서 물이 빠지네요. 얘를 에스테르 물질을 명명해야 되겠는데요. 얘 이름이 폼산 뒤에 메틸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폼산 메틸. 아세트산 한번 써볼까요? CH3, CO, OH. 아세트산과 C2H5OH 에탄올을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물 빠진다면 CH3, CO, O하고 C2H5 되죠. 이름 아세트산 에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역시 빠지는 물은 여기서 OH, 여기서 H 빼줍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OH 빠진 기가 H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방사성 요소를 이용해서 흔히 생명과학에서 자기 방사공학에서 배워왔는데요. 그렇게 물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테르 물질은 그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물 집어넣어서 각각의 카복산과 알코올로 분해시킬 수 있겠네요. 가수 분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엔 아까 6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정리 한번 다시 해주세요. 포르밀기를 가지는 놈이에요. 포르밀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걸 알데히드, 알데하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데하이드는 명명법. 기본적으로 알데하이드다 보니까 알칸에다가 플러스 알 쓰는 게
알데하이드, R 쓰는 게 아이크의 정식 명칭입니다. 결국엔 폼알데하이드라고 불러주는 것은 탄소가 한 개다 보니까 메탄알이라고 써야 되겠는데 워낙에 폼알데하이드라는 놈이 관용명 널리 익숙하다 보니까 메탄알보다 폼알데하이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얘는 탄소가 두 개인 에탄에서 출발한 알데하이드였기 때문에 에탄알 쓰면 됩니다. 프로판알 또는 프로필알데하이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얘는 쉽게 산화되잖아요. 뭘로? 카복산으로 쉽게 산화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산화된다는 것은 남을 잘 환원시킵니다. 좋은 환원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환원력이 크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산화되면서 카복산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성의 반응으로서 은거울 반응과 펠링 반응을 잘합니다. 은거울 반응은 은1 플러스가 전자 처먹고 은으로 선출되게 만드는 그 말 그대로 은거울을 만드는 거죠. 펠링 반응은 구리 2 플러스를 역시 전자 처먹게 해서 구리로 선출되게 만드는 반응을 펠링 반응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은거울 반응, 펠링 반응, 즉 환원성에 즉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데하이드만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폼일기를 가지고 있으면 은거울 반응이라든지 펠링 반응을 잘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할 수 있는 놈들은 첫 번째 그래 각종 알데하이드 그래요. 두 번째 지금 보면 다른 카복산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카복시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폼산은 하겠습니다. 폼산은 당연히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있네요. 폼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카복산 말고 폼산은 또는 옛날 말로 폼산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카복시기도 가지고 있고 폼일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거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HCOO R 폼산을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 물질은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은거울 반응, 펠링 반응이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포도당도 가능합니다. 포도당은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알파 포도당은 주로 이 하이드록시가 이렇게 OH 하이드록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알파 포도당이고요. 베타 포도당은 OH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포도당을 한번 나오겠죠.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에 사슬형으로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COH 이 파트가 되겠고 은거울 반응, 펠링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 놈입니다. 환선화 될 수 있는 놈들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알데하이드가 산소를 하나 더 먹어서 또다시 산화되면 카복시산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 카복시산의 경우에는 역시 알칸에다가 뒤에 산을 붙이면 됩니다.
폼산을 불러준 놈은 메탄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메탄올, 메탄알, 포말디하게 거쳐서 그래서 폼산은 메탄산이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포름산 또는 폼산을 불러준 놈이 훨씬 더 관용명으로 많이 쓰이셔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따르네요. 에탄에서 출발해서 에탄올, 에탄알, 아세탈 되는 말입니다. 아세트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요 카복시산은 당연히 이름대로 산성입니다. 예. 산성이다 보니까 꼭 금속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여러 금속들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방출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다시 했던 에스테로와 반응 한번 보죠. 에스테로와 반응은 카복산 RCOOH 카복시산과 알코올 R'의 OH 알코올 반응이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누가 빠지니까 하면 카복식에서 OH와 하이드록시에서 H가 빠져서 물로 빠지게 되는데요. 물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물로 빠질 리는 없고요. 진한 황산 같은 강한 탈수제에 의해서 물을 뽑아내게 됩니다. 지난주 수업할 때 우리가 이 진한 황산이 굉장히 강한 탈수제로서 알코올에서 물 빼는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RCO O의 R' 명명하는 것은 카복산 이름을 전부 다 쓰세요. 뒤에 플러스 알코올의 알킬을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폼산에다가 메탄올이잖아요. 이번에는 폼산 준비해볼게요. 에탄올 준비해봤습니다. 폼산과 에탄올. 실상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 빠지면은 HCO, O에 C2H5 이렇게 되겠네요. 플로리다 쓰겠습니다. 폼산 다 쓰죠. C2H5 에틸 붙습니다. 물론 그 반대 케이스 폼산 에틸에다 물 넣고 산이나 염기 같은 충분히 집어넣고 볼볼 끓이면 폼산과 에탄올로 가수 분해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아세트산과 메탄올 준비해봤습니다. 아세트산과 메탄올 준비했습니다. 역시 물 빠지면 이놈은 아세트산 메틸 되겠죠. 아세트산 메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폼산 에틸하고 아세트산 메틸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면 이성질 관계입니다. 그럼 이 두 이성질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가수 분해시켜서 얻은 물질을 이제 비교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똑같은 에스테르 물질입니다만은 보통 에스테르 이제 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포밀기가 있습니다. 응골 반응을 할 수 있는 놈들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에스테르 반응 탄소 유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반응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탄화수소 유도체 관계가 알코올이 있었고요.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알데하이드가 있었어요.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카복산이 나옵니다. 서로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R에 O에 R'.
에테르 물질입니다. 발음은 이터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에테르 산소에 CH3, CH3 메틸기가 두 개 있네요. 다이 메틸 에테르. 옛날 발음이라서 그냥 에테르 그대로 쓸게요. 얘는 직선입니까? 하면 그렇지 못하죠. 산소에 대해서 비공유 변적상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누가 이성적이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C2H5OH의 메탄올과 이성적이겠습니다. 물론 메탄올 그런지 훨씬 높죠. 극성이긴 합니다만 분자량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하이드록시디 수소를 받는 메탄올 훨씬 걸리점이 높습니다. 뭐 마주칠 수 있던 에테르 계열입니다. 그럼 C2H5는 이것이 마찬가지 C2H5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이에틸 에테르 이런 식으로 명하면 될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CH3 메틸기가 오고 한쪽은 에틸기 오는 에테르는 어떻게 할래요 합니다. 이게 메틸이 M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에틸이 E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에틸, 메틸, 에테르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알코올과 이성처럼 있는 것이 에테르 이런 물질입니다. 즉 명명하는 것은 알킬, 에테르 이렇게 명명하면 됩니다. 메틸, 메틸, 에테르, 에틸, 에틸, 에테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에틸, 메틸 이렇게 있으면 영자가대로 먼저 나오는 대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알데하이드와 역시 이성치 관계 있습니다. RSCO R 프라임 에스테르 물질, 케톤 물질이죠. 케톤은 어떻게 명명합니까 하면 알칸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알칸에다가 온 붙이면 됩니다. 즉 아까 아이소 프로판올을 수소 2개 빼는 즉 2차 알코올 요게 1차를 산화시키고 요거는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는 과정인데요. 케톤으로 요 놈이 만들어졌습니다. 탄소가 3개 있으니까 프로판 온 하면 됩니다. 메틸, 메틸, 케톤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요. 다이메틸 케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관이물로 많이 쓰인 것이 아세톤이죠. 이 아세톤은 이런 무극성 파트 때문에 유경매도 잘 넣고요. 이런 CO 파트 때문에 극성 물에도 잘 녹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복산과 탄소 개수 같을 때 이성점 만들기에 에스테르 물질이라 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럼 에스테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카복산 풀네임 다 쓰고 그 다음에 알킬 붙여주는데 이 에스테르는 수화나트륨 같은 것들 집어넣어서 비누화 반응이 가능합니다. 에스테르 물질은 과일 향이 나는 것들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화나트륨 같은 거 집어넣어서 비누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 비누화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런 정도로 살짝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킬에 붙이는 거 보니까 지방적 탄수 유도체예요. 반탄수 유도체는 없으니까 벤젠고리에다가 하이드로시티 붙일게요. 제일 처음 붙였던 것과 마찬가지죠. 패널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하이드록시 특징이 금속과 붙었습니까? 알킬과 붙었습니까? 그리고 벤젠고리에 붙었습니까에 대해서 성질이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NaOH 염기성입니다. CH3OH 중성이죠. 근데 페놀은 어떻습니까? 이건 산성이에요. 그 페놀은 산성물질입니다. 나트륨 집어넣으면 페놀레이트 이온과 Na 플러스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놀 비록 하이드로시기가 극성 파트입니다만 탄소 개수가 많다 보니까 물에 그렇게 많이 녹지 못합니다. 반면 이런 것들은 수소와 나트륨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5에 Na 플러스 중화방을 통해서 매우 잘 녹아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페놀 넣으면 별로 잘 안 녹습니다만 염기성 물질은 잘 녹아들어서 물을 투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벤젠고리에 COH 알데하이드가 있네요. 벤자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성분 물질입니다. 벤젠고리에 COOH 카보시가 붙었어요. 벤조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름대로 벤조산 산성물질입니다. 당연히 산성적인 특징들 다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 벤젠고리에 하이드로시도 붙고 카보시도 있습니다. 사실상이라는 거죠. 이학기 중간고사 파트에서 살짝 소개가 좀 됐을 것 같은데요. 하이드로시도 있고 카보시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알코올을 집어넣어도 그리고 카복시산을 집어넣어도 둘 다 에스테르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는하겠네요. 사리산에서 이게 빠지겠죠. 물 빠지면서 만들어집니다. 벤젠고리에 OH 있고 COOCH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름은 카복산 이런 걸 전부 다 쓰세요. 살리실산 CH3 메탄올에 써왔던 메틸기예요. 물론 이 산소는 메탄올 있는 산소였습니다. 살리산 메틸 발은 진동제 파스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넣어놨습니다. 살리산에다가 아세트산 집어넣습니다. 요 H하고 H가 빠지겠죠. 그렇게 하면 이쪽 COH 다 있죠? 여기에 CH3CO 파트 되네요. 아세트산 살리실 써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살리실 파트가 커서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이름으로 아스피린으로 진통제에 사용되겠습니다. 시장 진통효과가 살리산이 이제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먹기 좋게 바꿨습니다 하는 거죠. 살리산 메틸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먹어서는 좀 곤란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이 살리산 메틸이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살리산도 만들지만 뭐가 만들죠? 메탄올 만들어져요. 메탄올은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폼알데하이드 폼산되는 당연히 위험한 유독한 물질입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 30g 정도면 실명을 그리고 100g 정도면 목숨을 앗아갈 성인 남성 기준으로 그렇게 독한 물질이에요. 에탄올만 유독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놀을 특징하면서 정색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짜잘짜잘한 거니까 좀 놔두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탄화수 유도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화수 유도체에 대한 프린트는 지난주 나눠준 그 프린트로 한 번 더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뭐 고문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